지난 시간까지 연대와 고려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올해 수시 전형에서 지원 가능한 내신 컷을 갖다 저희가 예측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측하면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컷이 이거보다 좀 낮아도 지원 가능하려고 한다면 비교과가 우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얼마나 비교과가 우수해야지만이 예상것보다 낮아도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으셔서 오늘은 그것을 갖다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예상것보다 0.5등급 내지 1등급 정도 낮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떠한 평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의 평가의 관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관점에서 작성된 학생부 사례를 갖다 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통과시킨 학생들의 서류 전형의 1단계 합격자들의 내신 분포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좋으면 학생부 각종 서류 전형에서 내신 어디까지 합격했을까요? 의치의 일반고의 경우는 일반고를 갖다 보면 치의학과가 2.6대도 1등급 때는 통과된 학생이 있었고요. 지방의학과나 이런 때는 1.9대, 1.7대, 1.5대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의학과죠. 서울권 의학과는 1.7등급인 학생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은 여기다가 언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 정도 내신인데도 갈까? 이런 학생들만 저희가 언급을 한 겁니다. 의치의 특목자사고의 경우에는 치의과 같은 경우 서울대가 3등급 초반, 연세대가 3등급 초반인 경우에 통과가 됐고요. 의예과는 서울대 같은 경우 2등급 초반, 연세대 같은 경우 2등급 후반인 경우에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도권 의예과는 3등급 후반 정도여도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그 다음에 일단 서류 전형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비교과가 좋으면 극복할 수 있구나. 의치에도 이런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일반고의 경우를 보면요. 서울대 경제학과가 2.5대, 서울대 건축공학과 2.9대, 연대 신소재공학이 2.1대, 연대 건축공학이 2.9대, 고대 경영학과가 2.7대, 고대 가정교육과가 3.4대, 고대 바이오공학이 일반고에서 2.0대, 고대 건축공학이 2.1과 2.9대. 다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컷입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이 정도 내신이어도 그 합격한 사례가 있구나라는 걸 갖다 보시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의 특목 자사고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거 보면은 서울대 기계공학이 3등급 중반, 서울대 국어국문이 4등급 중반, 서울대 언어학과가 3등급 후반, 서울대 종교학과가 3등급 중반,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가 4등급 중반, 연대 국제영이 4등급 후반, 연대 지구 시스템과학과가 4등급 중반, 연대 언더우드 3등급 후반, 연대 영어영문 3등급 중반, 연대 간호학과 3등급 중반, 그 다음 고대 영어영문 4등급 후반, 고대 통계학과 4등급 초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 4등급 후반, 고대 생명과학부 4등급 중반, 고대 생명과학부 5등급 중반도 있었죠. 고대 생명과학부는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4등급 초반, 카이스트 4등급 정도. 이 정도 학생들이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내신이 어떻죠? 낮죠. 이 학생들의 경우는 바로 이제 비교과가 좋았기 때문에 합격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뭘까요? 바로 이제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교과 이수 과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서울대학교가 이제 보도자료에 냈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지금 2학년 학생들부터 어떻게 하겠다고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 도입한 교과 이수 가산점을 개편하여 2024년도부터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본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교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서울대 정시모집에 도입하는 교과평가는 내신을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교과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사항만을 반영하여 모집 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및 교과 성취도, 세분열 및 특기사항 기재된 항목으로 이를 통해 학생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 이수 사항과 각 과목 성적,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사실을 반영하는 평가입니다. 교과평가는 정시모집 지역균형 전형과 정시모집 일반전을 실시하며 3개 ABC 등급 절대평가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죠? 너 무슨 과목 이수했니? 내신은 얼마니? 그 다음에 세특 내용은 뭐니?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갖다 반영하는 게 정시모집 교과평가죠. 그런데
이렇게 연대, 중앙대, 경희대에서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라는 공동 연구 책자를 발간을 했죠. 여기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대학 입학 수장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생부 종합전형 정선평가 방식에서 가장 높이 보는 게 뭐냐면 내신이 아니라 방한 1, 방한 내신이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수, 과목별 난이도 수준 이게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해 평가 1등이고 두 번째가 세특이다. 그래서 여기서 심화 과목에 대한 개설 요구는 자연스럽게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확대되면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화 과목을 공부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얼마나 어려운 과목, 심화된 과목을 공부해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갖췄니 이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연계의 경우에는 전문교과의 고급 과목들 이수해야지 유리합니다. 그건 서울대학교도 아예 그냥 고급 과목 같은 것을 이수해야지 유리하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문계의 경우도 국제정치라든지 국제경제, 경제수학, 세계문제, 미래사회 이런 어떤 수강을 통해 학업 역량과 진로 관련 심화학습 역량을 나타내야지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교과 수강하고 싶은 과목이 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이제 방법은 2학년, 3학년들은 자율동아리 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학교에서에 대한 부분 갈등이 이런 부분을 이수할 수 있는 학교들은 아마 특목고 자사고일 거고요. 특목고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의 경우에는 이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공동교육과정이 있으면 공동교육과정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동교육과정도 또 조기에 마감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학생부에는 근거를 나타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록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 글자 수 30자만 들어가는데 뭐가 되면 아주 타겟을 뚜렷이 나 이런 거 공부했어요 라는 걸 나타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아예 고급 수학, 심화학습 및 탐구 자율동아리, 온라인 심화학습 및 탐구 자율동아리, 영어 논문 탐구 자율동아리, 영자 신문을 통한 국제정치, 경제탐구 동아리처럼 제목을 통해 하고 싶어하는 공부가 무엇이 있는지 나타낼 필요가 있죠. 이걸 통해 나타나고 독서활동에 1학년들은 독서활동이 안 들어가지만 2학년 같은 경우는 독서가 들어가니까 2학년, 3학년에 고급 수학과 관련된 도서, 그죠? 내가 온라인 심화학습을 해서 경제학을 공부한 내용, 전자기하학을 공부한 내용 이런 것들 심화된 도서를 독서활동에 넣으시라는 겁니다. 영어 논문 탐구 자율동아리, 내가 논문 동아리 NCBI에서 논문 봤어. 아주 미생물학에 대한 깊이 있는 논문을 봤으면 미생물학 관련 도서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영어 논문 탐구 자율동아리가 있죠. 미생물학에 대한 도서가 있죠. 심화도서가 있죠. 이거를 갖다 2학년, 3학년들은 뭘 할 수 있죠? 바로 자소서에서 풀어낼 수가 있죠. 그럼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바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했다라는 걸 갖다 학생부의 근거를 나타내고 2학년, 3학년들은 바로 자소서에서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고 유리할 겁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도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학교생활기록 예시에서 뭐냐면 너 학교에서 이런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 공부해라는 부분들을 갖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샘플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울대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타낼 때 가장 부담이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독서활동을 통해 하고 싶어하는 공부의 심화학습 역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의 경우 독서활동은 빠지죠. 독서활동 항목은 빠지지만 창체와 세특에서 독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도 창체와 세특의 1, 2, 3학년 전 학년에 대해서 독서는 갖다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교양도서나 심화도서, 전문도서 등을 교내활동과 세특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동아리 활동에서 교과와 연계된 공학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 온라인 강의 수강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한 다변수 미적분학 강의를 들으며 파동을 시간, 크기 등에 대한 다변수 함수를 해석하고 그 변화를 편도함수로 분석함. 또한 다르부적분으로 정의된 이중적분 결과가 두 변수에 대한 적분 순서와 무관함을 푸비니 정리로 보임. 파동의 삼각함수가 단진동 표현식으로 활용되는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후속 탐구를 이어가며 단진동, 운동, 미분방 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함. 이에 그 해법을 각종 댐핑 등 감세의 세 가지 양상을 기술하는 데 적용함. 다른 한편으로 델 연산자에 대한 수학적, 기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맥스웰 방정식으로 기술된 전자기 물리 현상을 엄밀히 이해함. 탐구 중 벡터의 외적이 행렬식으로 표현된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고 응용이 보이는 서면 대수학
선형대수학 도서를 읽고 학습하며 이렇게 응용이 보이는 선형대수학 도서를 읽고 학습하며 이래서 선형대수학을 공부했다는 내용을 나타낼 수 있죠. 가우스-오거법, QR 분해 등을 응용해 행렬식으로 표현된 방정식에 대한 벡터의 도출법을 일반화함. 탐구한 내용을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해 보기 위해서 공학 모델링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읽으며 이해한 선형 시스템과 미분 방정식 정보를 매개 변수로 받아 그에 대한 해를 리턴하는 파이썬 함수를 직접 구현함. 이걸 통해서 보세요. 얼마든지 도서를 통해서 내가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죠. 또 세특 영어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학이나 이제 영어 영문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모국어의 선천적, 후천적 습득 과정에 호기심이 생겨 생득적 습득을 강조한 언어학자 촘스키의 이론에 대해 조사함. 도서 언어지식 노암 촘스키를 참고해 촘스키는 뮤지 LAD와 같은 장치로 인해 선천적인 모국어 습득 능력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작용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등 사회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을 깨달음. 이 과정에서 언어적인 환경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과 상호작용을 하기에 언어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는 상호작용론에 대해 심화 탐구를 진행함. 논문 비코츠키 학습 발달 상호작용 이론을 읽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학습과 인지 발달을 가져오는 직접적 요인이며 아동의 사고 발달 능력은 사회적으로 경험과 지식이 더 많은 다른 사람들, 특히 어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학습함. 이에 근거해 언어의 생득적 습득을 강조한 촘스키와 후천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비코츠키의 관점을 비교 분석한 영문 보고서를 작성함. 얼마든지 이렇게 우수하게 나타낼 수 있죠. 자기 진로와 관련된 부분. 올해부터 특히 이제 학생부 기재요령을 보면은 작년에는 뭐만 가능했죠? 수행평가 결과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업 산출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세특의 경제를 보겠습니다. 자, 평소 경제 현상과 그 원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교과서 너머의 현실 경제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남.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과 정부 간의 역사적 관계에 호기심을 보이며 이에 관한 심화 탐구를 위해 온라인 강의 경제학 들어가기를 수강함. 이 과정을 통해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대표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 사례임을 확인하고 근본적으로 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함. 도서 시장인가 정부인가를 갖다 읽고 학습하며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한 애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사상이 공급량을 지나치게 상승시켜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함. 또한 20세기 중반 세계를 지배한 케인즈 경제학의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케인즈 앤 하이에크를 참고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한 수정자본주의 또한 완벽한 이론이 아님을 파악함. 주도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며 현실 경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게 노력하는 열정을 보이며 얼마든지 뭐냐면 학교에서 발표되는 수행평가 그 다음에 수업 산출물에서 이렇게 내가 시장인가 정부인가 케인즈 앤 하이에크와 같은 어떤 도서들을 참고해서 깊이 있게 자기 진로와 관련된 걸 갖다 학습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보면 작년도 수행평가 결과물에서 수업 산출물로 확대되었기에 각 교과에서 발표수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에 생긴 궁금한 점과 교과 수업과 진로와 연관성에 대한 내용을 통해 역량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세요. 세특 또 화법과 작문을 보면 수업 시간에 배운 현대인의 언어 습관 중 거센 소리와 된소리가 과거보다 많이 사용되는 것에 의문을 갖고 탐구를 진행함. 현대 한국인의 거치는 사용 증가 현상의 현황과 원인을 알아보고자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과자 이름 중 된소리 자음의 사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된소리와 거센 소리 사용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른다는 것을 파악함. 이러한 변화를 추적하고자 문법 도서와 고전 산문에서 현대와 과거의 표기가 다른 단어들과 용례를 찾아 국문법 변화 과정의 관점에서 거친 음으로의 변화 현상에 대해 알아봄. 변화의 요인에 대해 조언들과 토론을 통해 외래어의 유입 현상, 외래어의 발음 기준의 모호성, 심성의 변화를 이유로 올바른 언어 습관의 중요성을 주장함. 학술적 연구 결과를 찾아보고자 어두 경험한 현상의 사회 언어학적 고찰,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의 양상과 원인 등을 찾아 읽고 현상의 유형별 양상을 알 수 있었으며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사회적 변수가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됨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탐구 내용을 정리하여 된소리 및 거센소리 사용 빈도 증가에 대한 고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그렇죠? 얼마든지 이렇게 수학 산출문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를 나타낼 수 있죠. 또 물리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2. 공명현상에 대한 보고서 작성,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심화된 내용을 학습함. 일반 물리학 책에서 감세 변동을 표현한 수식이 동차선형 미분방정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수리 물리학 책에서 운동방정식의 일반회가 임의의 초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임의의 상수 2개를 포함하고 있고 조건에 따라 일반회가 저감세, 인계감세, 과도감세 3가지 형태로 나눠짐을 학습함. 외부 진동 구동력이 주어지는 경우 운동방정식이 비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이며 그에는 물체의 진동수가 구동력의 진동수와 일치하는 형태로 주어지고 그때의 진동수는 구동력이 없는 개의 고유 진동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학습함. 이때 구동력이 진동하는 물체계에 단위 시간당 최대 에너지를 전달할 조건이 구동력과 개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는 것이며 그 현상을 공명이라고 설명함. 공진현상의 다양한 사례를 역학, 전기 및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류해봄. 알라이시웨로에서 교류 전원이 최대의 전력을 저항에 전달할 조건과 공명 조건이 동등함을 이해함.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가우시안 이메이징 이퀘이션을 유도할 수 있음. 이를 이용하여 거울과 렌즈와 옵티컬 시스템의 배율, 상위 크기와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도 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 물리학 책에서, 수리 물리학 책에서 아까는 뭐라 그랬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나타내지 못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렇게 교양도서, 심화도서, 전문서적 읽으면서 공부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서적을 찾아 읽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책에 대한 부분을 내가 공부했다라고 하면 자신감 있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내가 고급 물리를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저런 부분을 공부했다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개인별 세특이나 진로활동의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하면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적극 건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세특도 적을 수 있고요. 진로활동도 적을 수 있는데 개인별 세특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도 제가 관리하는 이제 프리미엄 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총회나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영교시의 책 읽는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학급 특색 활동으로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조직해서 이제 학교의 활동 시간을 활용을 하여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도서라든지 스터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낸다고 한다면 학교 교육에 올려준다고 하면 학생부의 기재되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래서 외부 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많이 이런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준비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무관심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기재요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뭘 쓸 수 있죠? 학교의 학습 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이 있어 당해 학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저걸 갖다 일부 특목고 자사고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학교 교육계획으로. 그래서 특정 과목의 세분화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얘기하고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교실온닷이죠. 그러니까 교실온닷은 대부분의 교육청이 다 돼 있고 교육부에서 주도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얼마냐면 이렇게 개인별 세특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 교육계획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기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영교시의 책 읽는 학교 프로그램에서 20세기의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은 기본 단위의 전하를 가진 입자인 전자들의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보고 전자전기공학 발전의 역사와 공헌한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자정보를 읽음. 독서 도중에 전자기 상호작용의 물리학적 측면, 서로 떨어진 물체들 사이에 힘을 매개하는 전기장, 자기장 등 장애 개념에 대해 호기심을 느껴 패러데이와 맥스웰을 읽으며 전자기 유도, 전자기파, 전자기장의 운동 방정식의 맥스웰 방정식 등 전자기 현상을 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개념들을 학습함. 맥스웰 방정식을 수식을 통해 수학적으로 이해하고자 에드엑스의 강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갖다 수강하면서
미분 방정식, 선형대수 등을 배우고 맥스웰 방정식의 표현과 그에 대해 탐구함, 고급 물리학 개념들을 소화하기 위해 스페셜 릴레티비티 앤 클래시컬 필드 시오리와 더 레이즈 유니버스를 통해 최소작용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수학적으로 특정 대칭성을 만족하는 장애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자연법칙과 최소작용 사이의 깊은 관계를 깨달은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떻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수학, 물리학,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언어학,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예시 사례를 갖다 보여드렸지만, 보시면 어떻죠? 얼마든지 독서를 통해서 우수한 과정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런 독서를 갖다 어디에 나타냈어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 다음에 내가 발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교과 수업 내용과 연관돼야 되는 거죠. 교과 수업 내용과 연관되면 분명히 물리 원투에서 일반 물리학과 연관되고요. 생명과학 원투에서 분자생물학이나 그 다음에 미생물학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생화학,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도 생화학이나 유기화학이나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한 이런 심화학습한 과정을 내가 스스로 찾아 학습했다는 과정을 바로 독서를 통해 나타낸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에서 고급 과목이나 심화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각 대학들의 이번에 수시 지원 전략에서 예상 것보다 0.5등급 내지 1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이런 학습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